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유파인입니다. 유파인 용산관 원장을 맡고 있는 송홍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조진호 고등팀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풍경 성심 신입생 설명회 수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선제어로 잡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가실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용산 유파인 저희가 올해 이촌 유파인으로 있었는데 3월부터 저희도 이제 보시겠지만 용산 유파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학원 모습들이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각 강의실입니다. 데스크, 각 강의실. 이제 2층에 있는 강의실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이제 2층에 있는 거죠. 같은 층에 있는 이제 교무실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 강의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이 그란데고 톨인데 약간 렌티? 톨 실제 저기 보시면 렌티라고 써있죠. 문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명품. 명품을 좀 공략하고 있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가 실제 자습실이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랑 겨울마다 이제 썸머랑 윈터라고 해서 아이들 9시부터 와서 자습 신청, 유료 자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원장님이 관리하시면서 아이들 뭐 스케줄이나 9시부터 4시까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고 실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위에 강의실 8개가 있고 또 빡중 자습관이 여기 이 층에 있는 게 3개 강의실 거기 플러스 자습실, 교무실에서 그리고 여기 필름 외부 공기 순환 시스템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순환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기에 저도 사실 아까 하는데 3천만 원 들여서 아이들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지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환기가 여기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아예 인수를 할 때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완전 지하는 아니고요. 교무실 쪽으로 딱 나가면 바로 하늘이 보이는 외부 공간이라서 대피 양쪽 문이 다 있어서 실제로 허가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습실이 나와서 미리 까먹을까봐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부는 주입식으로 일단은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학생들 말로는 순공이라고 하죠. 순공. 그냥 숙제 시간 뭐 이렇게 뭔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공부 말고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자습실도 굉장히 크게 뽑아놓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은 윈터나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로 지금 현재 계시는 이 자리가 현재 겨울방학에도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는 저희 제자로 활동했었던 현재 리치덴급의 스카이급의 제자들이 조교로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한 많은 날은 15에서 20명 정도가 아침 9시부터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동네에 있는 시설 좋은 프리미엄 자습실, 독서실 이런 데보다 선생님들의 눈 또는 직속 선배들의 눈앞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그게 365일 중에 정말 명절 딱 빼놓고 거의 360일 정도가 아침 9시부터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같은 수강료를 내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연장선이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죠.
그 부모님 맨날 말씀하시고 별스러운 저희가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와 이렇게까지 하는 학원은 처음 봤다 선생님들 뭐 그럴 정도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뭐 여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 열심히 했을 때 상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이겨라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했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점수가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자기 점수를 이제 뛰어넘었을 때 약간 뭐 뽑기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좀 이따가 그래서 이 뽑기 그림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 뽑기 할 수 있는 코인을 줘요. 그래서 그 코인에서 실제로 뭐 이제 랜덤으로 다 할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걸어서 그러니까 실제 자기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때 어떤 그런 방향성을 아이가 이제 목표를 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 동기부여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엄청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도 매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쟤네 어떻게 하지? 뭘 시키지?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 뭐이 얘기를 항상 해요. 거의 진짜 술안주처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동기부여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공부시킬까 하고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행하는 건 선물이고 보통 학원들이 하는 선물의 기준은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주는 요소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애들이나 공부를 잘 하는 애들 위주의 이제 성취도를 판단을 해서 선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애들은 계속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그니처처럼 하고 있는 나는 전설이다 라고 해서 나전설 뭐 원투 시즌 1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출석 잘하고 그냥 숫자 잘 제출하고 지각 결석 안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점수 포인트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나를 이겨라도 똑같은 포인트예요. 남을 이겨서 몇 등 했니 이게 아니라 본인이 맞았던 그동안의 점수를 뛰어넘는 점수를 한번 받아봐 그러면 선물을 줄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까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한 것 중에 그 오답왕이라고 이제 오답을 66문제 이상 한 친구들에 한해서는 치킨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만 이렇게 챙기진 않고요. 실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습 시간으로 또 그런 것도 이벤트를 오더강 받은 친구들은 이번에 축구할 때 자기 스스로가 딴 치킨을 가족들과 함께 쐈다고 이런 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저희 학원에서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선배 실제 졸업한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제 2학년 아니면 3학년 선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선배들이랑 그 어떤 대화의 장을 좀 마련을 해줘요. 이제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아이들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정보도 주고 뭐 하다못해 뭐 어떤 선생님 과목을 들으면 뭐 어떤 선생님 이런 걸 잘 챙겨주고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친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어쨌든 이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선생님하고 친구가 조교입니다. 생기려고 하는 친구가 영어과 영어 조교입니다. 성실병원 영어 조교. 약간 대입하고 그래서 요것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그 프로그램지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중경생활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제자가 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문과 1등, 이과 1등 했던 친구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요. 슬기로운 성심생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전교 1등 저희 재환생 직속 선배죠. 그 학생이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월 4주차 정도에 아마 있을 예정. 재환생 위주. 지금은 이제 최근에 저희 학기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저희하고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시험 보기 한 4주 전부터는 어플 모의고사라 그래서 학교랑 똑같은 틀로 해서 학교와 똑같은 문항수 이제 예를 들어서 객관식 몇 개, 소수능 몇 개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맞추고 거기에 배점까지 똑같이 해서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4주 정도에는 꽃풀 모의고사라 그래서 학교 이제 실제 학원 시간 안에서 보는 시간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리얼 실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실제 시험 보기 전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시험이 시작한다고 치면 전주 토요일 날 학교 시험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등원을 해서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실제 아이들이 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여기 왔을 때 학생들과 같이 시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시험을 봤을 텐데 그날은 뭐 아예 처음 봤던 친구랑도 옆에서 같이 시험 볼 수 있고 진짜 이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딱 오신 분들이 중경고 학부모님들, 성심여고 학부모님들인데 두 학교는 다른 학교랑 시험지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중경고는 시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완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는 학교다 보니 유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없다 보니까 중경고만의 시험지로 실전 연습을 하는 아마 어쨌건 뭐 유일한 학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험 그리고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구성이 달라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양면 시험지를 쓰지만 성심여자고등학교는 단면 시험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뒤쪽이 여백이 되고 앞쪽에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백이 없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험장 가서 딱 느꼈을 때는 당황스럽겠죠.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시험 평상시에 성심여고 친구들은 시험 볼 때도 빡빡하게 문제를 내고 뒷면을 여백으로 줘요. 그럼 1페이지 풀 때 뒷장 펴서 여백에다 문제 풀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일단은 학원 소개를 좀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큰 학원이니까 그냥 좋다, 학생이 많이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제 각각 학교별로 좀 일정을 맞추는 게 좀 크고요. 저희 이걸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자 학교마다 맡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매년 그 학교들을 맡게끔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이제 아예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학생들 잘 아는 학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일정 맞추는 게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중경고, 성심여고가 재단 휴업일이 화요일이라던데 그때 뭐하지? 애들 일찍 불러서 뭐하지? 이걸 또 고민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맞춰진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는 운영진에서 이벤트 특강 같은 거 자꾸 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부교재나 프린트만 가지고도 오늘 이걸 할 테니 그때 오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좀 학교별로 많이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고일 시작하기 전부터 6반이 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등 내신은 중등과 다른 확실히 다르죠.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내신 대비는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프로그램 아까 다 보셨죠. 저희가 실제 이벤트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까 좀 이따 나올 건데 학교일들이 학교 중에 갔을 때 어떤 반을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떤 진행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이 실제 저희 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 원장님, 부원장님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최고의 강사실 저희는 매번 말하지만 어느 학원에 가서 자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받는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용산고 위주의 학원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죠. 냉정하게 지원생 수가 원체 많으니까요. 용산고가. 그런데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특정 몇몇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중버지. 네. 중경고의 아버지라고 해서 중경고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멘트를 칠 만큼 정말 성심여고 아끼는, 중경고를 아끼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용산고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다 페어로 같이 두병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이고, 오히려 성심 중경 친구들이 큰 물에서 놀고 싶어서 강남 반포 서초로 넘어가면 이런 취급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바꿔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희가 바꿔서 할 때 성심여고 학생 1명, 중경고 학생 1명 있었거든요. 되게 잘해줬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의 대부분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니까 시험 범위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교재 난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하는 것보다 얘부터 시키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사실은 저희 지금의 교재로 완성이 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성심여고나 중경고반이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용산구랑 있으니까 소외되는 게 아니라 용산구랑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게, 저희가 내신을 대비하는 어떤 저희들만의 되게 특화되어 있는 다른 학원보다 훨씬 뛰어난 정말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경고나 성심여고도 똑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단 한 명 있는 학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 학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아마 더 좋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별반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애들 모아놓는다의 개념은 저희가 절대로 아니고, 훨씬 고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용산고 이상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사실 늘 저희 어머니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항상 저희 학원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중경고 성심여고 학생들이 많아야 학원이 잘 된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학생들을 되게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애정이 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네,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수시 결과 및 재원 성적은, 요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게 저희의 수시 결과가 아니라 그 학교의 수시 결과가 궁금해 하실 텐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경고는 뭐 저희가 자랑하는 게 너무 많죠. 중경고 이번에 서울대 2명, 의대, 연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일단 중경고에서 상위권 학생 중에 연대 경영을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저희 수학 재원생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대부분 다 가르쳤던 학생들 3년 동안 계속 그 학생들이 이제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죠. 작년에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떨어졌지만 올해 의대를 붙은 여학생인데, 그 학생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았지만 반포를 다녔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저희 학원에 지금 현재 조교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중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되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작년에는 사실 좀 되게 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좋은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저희 학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성심여고는 재작년에 엄청 좋았죠. 재작년에 엄청 좋았는데, 그 재작년에 좋았을 때 그 학생들 전부 다 저희 학원 학생들입니다. 진짜로요. 네, 서울대 2명, 연대, 아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이대 전부 다 저희 학원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명을 빼고요. 한 명을 빼고, 그때도 한 명 빼고 다 저희 학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중경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사실 어떤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느냐가 내신을 그 입결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뭐하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학교에서 그냥 무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뭐 반포나 이런 데를 보내시는데, 또 그런 데 가면 소외받고 좀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나고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좋았고,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중경고, 작년에 고3이 성심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중경고 학생들이랑 용산고가 섞여 있는데요. 저희들 다 재원생들입니다. 다 재원생들이고, 실제로 용산고에서도 수시 합격자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저희 학원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신을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 이게 아니라 내신을 끝까지 챙기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수시로서도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 이제 그거 빠졌어. 그 뒤에 있구나. 정시에 보면은 걔네 빠졌잖아요. 그 중경고 학생들이 저 뒤에 있나요? 중경고 학생? 맞았죠. 예, 중경고 학생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전교 1등하고 2등은 전부 다 서울대를 붙었고, 이과 전교 1등은 의대로 갔고, 그다음에 문과 1등은
이제 안타깝게 서울대를 묻고 이제 다른 연대 경영을 갖고 2등도 연대 경영을 갖고 그다음에 쭉 이하로 쭉 이제 저야가 재원생들이 뭐 이대라든가 고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다 붙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재원생 때 1등부터 8등까지 중에 한 명 빼고 다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좀 좋은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 학생들이 잘 돼서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그 학생들이 계속 저희 생각에는 여기서 끝까지 같이 경쟁하면서 되게 노력했던 게 되게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용산고 학생들이에요. 용산고 학생들인데 이렇게 저희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시로서도 어느 정도는 뭐 잘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중경이랑 성심의 기복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느꼈을 때 어떤 구조냐면 학원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중학교가 용감중학교다 보니까 용감중학교에서 그해 어떤 학교를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저희 이제 여고 친구들 중경으로 포함한 이제 중경, 성심, 신광, 보성 여고가 올해 어떻게 재원생들이 모집될지가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소문에 의하면 용감중학교에서 성심여고를 좀 많이 붙었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성심여고를 조금 더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이 펼쳐서 뭐 레벨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애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기복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학교별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중경 1학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경 1학년이 다른 학교랑 좀 다릅니다. 보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상을 1학년 때, 1학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상 뒷부분에 여기 이제 보통 원해방정식 아니면 도형이 이런 부터인데 여기서 다시 2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보통 수상, 수하는데 사실은 공통수학이라는 전체 그 고등수학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쌍으로 나눈 부분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어떤 뭐 기하냐, 어떤 뭐 대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형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예 중경고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래 다른 학교들 기말고사 부분인 거잖아요. 조금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 앞부분의 수상이랑 여기 뒤에 수하의 첫 부분을 1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로 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제 순서대로 가는 학교들이랑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예 수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우리밖에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이어서 보긴 보는데 또 갑자기 수하에 대한 명제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상에 여기서 또 2학기 중간고사가 여기니까 이게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진행 자체를 다른 반이랑 어떻게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중경은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다리 중에 세 번을 한 명 선생님이 맡고 한 명을 다른 선생님이 맡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선생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은 어떤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한 번은 또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해서 수학 하나, 상 하나를 두 명이서 그러니까 1학년 때 수학을 두 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똑같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학교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학교의 사정상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3년 전,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이 들어간 2021, 22, 23 3년 전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화를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예 좀 신경을 지금까지는 안 쓰고 이제 여름방학 때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중경 같은 경우는 같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정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자면 교육과정이 예전에는 문과, 이과라고 갈려져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문이과 통폐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곳에서는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육부 기준으로 문이과를 나누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 기준으로 맡아야 될 교과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문과는 문과 담당,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이 과목만 듣고 또 얘네는 다 이 과목만 듣고가 안 되다 보니까 과목 수가 펼쳐지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막 쪼개지는 현상이 생겼고, 그 중에 왜 그럼 중경부만이라고 하지만 중경부가 교육부의 정책을 굉장히 잘 따라가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모범학교.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이 이렇게 딱 바뀌면 바로바로 그거 적용을 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 바로 받아들인 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는데, 해보니까 나름 괜찮으니까 아마 계속 가는 게 아닐까. 저희는 첫 해 하고 다음 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 첫 해에는 고2도 이렇게 했어요. 수원도 나머지 네. 그런 의도,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합반에 있으면 취업표가 달라서 기말에는 더욱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집합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차이가 나겠죠. 앞부분은 계속 조금씩 들어갈 거고 뒷부분은 이제 먼저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계속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재도 사실은 이제 중년고 친구들은 그냥 한 교재로 하려고 치면은 수상 받다가 수학 받다가 저또 가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좀 힘들면 또 거기서도 또 수상 수학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테스트도 중경부에 맞게 되어 있는 테스트가 없어요. 시중에도 그렇고 이제 다학교 기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특이 진도 진행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죠. 중요한 점. 네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합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중경은 소수가 돼도 무조건 중경고 반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프로그램상. 그런데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해봤는데 모집 인원이 좀 괜찮은 상태면 이제 성심여고 기준으로 가겠지만, 모집 인원이 많더라도 연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여고들도 수학 난이도도 비슷하고 시험 범위도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원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희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과연 학교별 반이 정말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성심여고 친구들이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레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보성여고, 신강여고 애들을 섞어서 레벨링을 해주다가 시험 한 3, 4주 전부터 학교별로 뜯어서 그들에게 맞춰진 학교별 시스템으로 이제 시험도 보고 시간대도 맞춰주고 학교 부교재도 쳐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성심여고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은 안 드려요. 대신 학원이 편하게 반 구성을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냥 우리 학생들이 분포도에 따라서, 성취도에 따라서 저희가 성심여고 반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연합반을 하고 레벨링 돼서 아이들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죠. 이건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아이들이 그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해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술 마실 때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석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2학년, 3학년 때 수학 커리큘럼인데, 여기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중경고 같은 경우에 수원수투를 5단위씩 진행을 해요. 다른 학교는 보통 4단위거든요. 수원수투를 4단위씩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기하는 일반은 아니고 이제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등급, 절대평가라고 하죠. 그렇게 진행하는데, 얘는 4였어요. 이건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맞아요. 3단위로 바뀌었었습니다. 맞아요. 기하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확인할 때 얘는 그 중경이 생각보다 이제 계속 수학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어요. 엄청난 거죠. 기하가 6단인 건데 1학기에 3단, 2학기에 3단. 지금 수원수투보다 더 많은. 요거는 수정을 3단입니다. 이게 지금 비교분이 없는데 일반 학교랑 비교하면 원래 성심이 수학을 굉장히 비중을 높게 했던 학교인데 지금 중경이 다른 학교랑 일반 학교를 깔아보면 이 두 학교가 굉장히 수학 비중이 높구나라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적분 3학년 때 이건 마찬가지로 3, 2 활동을 진행했죠. 근데 이제 성심이 조금 특이하죠. 문과 성인 학생들이 확통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하도 마찬가지로 이과 친구들이 기하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과탐 인원들이에요. 작년 실제 있었던 인원들이 이렇게 되죠. 일쪽은 이제 중경, 이쪽은 성심이고 이 부분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경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엄청 적죠. 이과생이 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묻힐 싸움을 합니다. 왜냐면 13명까지는 내신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제를 내지 않으니까 묻힐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안 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1등급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묻힐 싸움을 해서 학생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거고 지금 등급이 없는 거고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러면 성심은 왜 이렇게 많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성심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 반드시 한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필수로. 성심하고 고성요구는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그게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이과생들이 워낙 적게 되니까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주로 선택을 하겠죠. 왜냐면 문과생들이 물리랑 화학 선택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 좀 많은 거고 실제로 아까 그 인터뷰했던 학생은 아닌데 다른 조교가 있거든요. 그 학생 말고 그 조교가 문과생이고 이대를 갔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에서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실제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선택이 있습니다. 사탐 인원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아까도 용산고도 마찬가지인데 경제는 거의 선택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인원수 자체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보시면은 용산고는 5개 과목이거든요. 얘는 5개 과목이긴 한데 얘네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몇 가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중경고는 사실 아까 수학도 마찬가지 약간 좀 특이한 학교예요. 중경고는 이과인데 미적분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또 문이과 통폐합이라는 이런 기준에 아주 부합되게 학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문과 학생인데 기하를 들어도 되고 다른 학교 못 듣거든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 과도 학교도 나는 일반적으로 문과이과 나눠져 있는데 반에 중경고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그냥 있고 이제 애들끼리 수업을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약간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성심도 그렇고 되게 좀 특이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되게 편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인은 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또 예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선택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원수에 비해서 좀 그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고3까지 문이과가 옆에 짝꿍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중경고 학생들이 느끼기는 아니고 문과 여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경고 같은 경우는 문이과 뭐 반이 몇 개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아예 이동하면서 수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문과 4반에 이과 3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따가 제가 실제 시험지를 좀 해놨거든요. 그때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수학 난이도는 중3,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성심도 등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하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난이도랑 컷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실제 난이도가 쉬우면은 컷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제 학교에서 난이도를 되게 쉽게 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모든 학교에서 컷이 다 높다. 실제로 아이들이 좀 느끼는 부분들이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지역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가 다 높으니까 영어를 꽤 영어 과목 자체가 어려우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거의 고정이 된다고. 이게 주변은 거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일정 20등, 15등 이 미만에 들지 못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거기서 이제 중경고 다니는 학생들은 3등급을 별 걱정하지 않아요. 잘하는 상위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걱정하지. 왜냐면 3등급은 갈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본인들 생각하기에.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그 농강중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면 좀 이렇게 뭐 나이 커트라인 올라가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도했던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3등급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 2등급까지는 그래도 받겠지. 그리고 되게 못하는 것 같은 학생들이 2점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네. 깜짝 놀라잖아. 네. 중경에서 수학 3을 못 찍으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정말. 중경의 장점은 하면 오르고 안 하면 유지. 안 하면 떨어지다. 유지. 놀면 좀 떨어질 수 있고. 실제 학교 그 시험지를 좀 가져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나요? 총 28문제를 봅니다. 50분 동안.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 특이한 점들이 있죠. 한쪽에 뭐 8문제씩 내는, 그리고 이제 양면이 아닌 단면으로. 아, 중경이가, 죄송합니다. 중경이.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28문 50분 동안 보고요. 22문제가 단답형이고, 서술형이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문항수가 일반 학교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짧습니다. 뭐 보통 50분이긴 한데 용산 고등학교는 6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문항에서 24문항 그 사이, 20문항, 22, 23, 24 정도가 일반적인 학교인데 보통 학교보다 4-5문항이 많고 시험은 50분이니까 난이도가 낮다는 뜻이죠. 근데 또 막 쉽지만도 않은 게 이제 간혹 이제 몇 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긴 한데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좀 처음 겪어봤을 만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낯선 문제들이 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많이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지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문제를 더 맞추는 방향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갑자기 딱 들어왔을 때는 좀 머뭇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선행 정도가 낮은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시간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어떤 시간이 좀 50분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실제 계산을 해봤는데 문항당으로만 딱 봤을 때 한 문항에 2분이 걸리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풀진 않겠죠. 이제 앞에 문제들은 거의 1분도 안 걸리게 막 풀어나갈 거고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분도 안 걸리게 그 문제를 풀어야 완벽하게 풀 수 있고 사실 50분이라는 건 OMR 카드, 뭐 서술형 다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분 한 30초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암기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 영상 녹화 중이라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쓰레기하고 쓰레기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경고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항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평균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는 1분 컷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면 풀고 보면 손이 가야죠. 보면서 이러면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거의 필수 암기 정도의 요소고 이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CPR, 고쟁이 같은 문제집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센이나 RPM 정도의 수준 문제를 던져주었을 때 빨리 풀어내고 뭐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얘는 판별식으로 풀고 뭐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게 술술술 나올 수 있는 학생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빨리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 보고 핵심 집어내고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조금 이따가 광고처럼 프로그램의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심여고 시험지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에는 20문항이고 50분 동안 20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객관식이 17문제인 거죠. 그리고 서술형이 3문제인데 잘못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총 20문제를 5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험지 아까 그 보장이 말씀하신 한쪽이 이게 빼곡빼곡하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첫 장이니까 이 안에서 풀리는 정도거든요. 이제 두 번째 장, 세 번째 이제 지나가면 이제 뒷면을 써야 될 정도로. 그나마 여백 많았던 때. 그렇죠.
많이 쓸 때는 아홉, 왼쪽 4개, 10개, 11개. 9개, 10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좀 많이 연습을 시켰던 문제인데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이렇게 탄탄히 안 되어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봤다고 느꼈을 법한 성심여고 기준으로 킬러.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많이 풀리는 매우 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실제 푸는 이 워크북에서 적중을 뭐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완전 식단 문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풀리는 유형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7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틀려도 1등급이에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틀려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학생도 성심 친구라면 노력으로 가능할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반복 숙달이 절대 적이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건 빨리 풀어내는 연습, 그리고 실제 잘 안 되는 문제 빨리빨리 걸르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상위권 학생이 아니어도 학생의 유지한 케어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심여고랑 중경고의 수학학습 전략은 하나예요, 하나. 킬러를 꼭 맞춰서 100점 맞는 전략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문제를 꼭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반복 숙달의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학생이 있어서 조언을 하나 하자면 평상시에 학생들은 혼자 문제풀이를 시켜놓잖아요. 즉 자습실, 아이들 얘기로 순공을 시키면 수학 한 페이지에 보통 일반적인 문제집이 6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죠. 3개. 그걸 푸는데 30분, 40분, 1시간 있어요. 문제 읽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문제 풀고 물 한 잔 마시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를라? 자습실에 있어봐도 계속 물 마셔. 계속. 근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뭔가 집중해서 미친 듯이 뒤에서 미친 개가 막 침 흘리면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습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느긋하다가 꼼꼼하게 문제 풀고 많이 풀었다고 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초가 흐르면서 그 안에서 쉬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센에서 쉬운 문제 10개를 줘도 10개를 맞추는 상위권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학교거든요. 용산은 이렇게 설명 안 돼요. 근데 이 두 학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니까 제발 부탁이건데 우리 아이가 정말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집에 있는 뭐 르나벨이라든가 보시기 일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근 나눠주시면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저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거기까지 일단 도달하는 게 1.5kg 삼는 것 뿐이지, 어차피 수험수투 2학년 3학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내신으로만 수수하게 따지자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90%만 풀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심 같은 경우에는 반이 구성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특출나게 튀는 전교권 학생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요일 변경을 해서 용산고 쪽에 반에 넣어서 공부시킵니다. 레벨링이 좀 될 수 있어요. 매년 한둘씩은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교 스타일을 알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난이도 추측을 해요. 그래서 첫 등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출발이고, 거기서 막 뭔가 이렇게 조금 쓴맛을 보게 된 친구들이 좀 더디게 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진짜 정확하게 잡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등과 고등수학은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아예 등급 체계도 다르고 점수 내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학습 계획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단 실제 제가 뭐 문제 하나 정도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문제고 뭐 몇 점 정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학교별 영상을 제작해서 그냥 학원에서 제작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프로그램지의 중간 정도를 보시면 QR코드를 모아놨어요. 저희가 블로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이런 걸 넣어놨는데
저희가 거기 제일 뒤에 있습니다. 중간 프로그램 중간에 있습니다. 수학 피부그레이 말고 한가라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 아. 제일 뒷장에 뒤에서 두 번째 자리. 신경은 안 근데 그 신경은 블로그는 저희가 정보, 그러니까 학습 정보라기보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같은 걸 보여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에 저희가 절대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좋은 영상들이나 그런 걸 이렇게 뭐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학교별 요소들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조만간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처음으로 다가오게 될 첫 번째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아마 상세하게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뭐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를 어떻게 발송을 하긴 하겠지만 참고해 보시면 뭐 작년, 재작년 선배들이랑 했던 얘기라든가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저희 용산부 때문에 만들어 추가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용산부는 신규생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좀 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상가연식은 뭐냐 중학교 수학에서 보통 학생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 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수학을 그래서 좀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런 게 5개예요. 5개인데 실제로 이게 A거든요. 이만큼의 성적이. 근데 실제로 A를 받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그 이유는 당연스럽게 내신의 성적 산출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4등급이 40%인데 실제로 용강중학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학교들도 저희가 이제 중학교 성명할 때는 그 비율을 저희가 조사해서 올려보는데 수학 A 비율이 거의 40% 정도 돼요. 근데 A를 받으면 4등급이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A를 받았는데 4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원래 A를 받아서 40%까지 A를 받으니까 근데 40%가 고등학교면 4등급이니까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단순하게 어떤 뭐 문항을 맞춘다는 건 심화도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얼마큼 잘 푸느냐. 중학교 수학에서 A를 받았다거나 모의고사에서 1등급 특히 모의고사는 점수폭이 되게 커요. 80점 초반부터 90점까지 100점까지 1등급이기 때문에 어디 1등급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1학기 내신제일 프로그램은 이제 주 2회 학교별 레벨별 방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게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수토랑 화목이 아니라 월금에 아마 반대정을 할 것 같아요. 월금에 사실 이게 황금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고1, 고2 성심 중점을 전부 다 월금에 배치를 했고 담임 부담이 밀착과의 시스템이고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수학 상만하냐고. 수학 상만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머니들이 또는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입반하는 경우 보면은 3월달 한 둘째 주까지 뭐 선행을 하다가 한 달 남겨놓고 내신을 들어갔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게 중학교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모든 과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선행만 계속하게 되고 수학상만 계속하게 되고 자 미리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여름방학에는 수학하만 합니다. 선행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특강으로만 진행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진행해 그래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경고는 이렇게 돼 있고 1학기 내신치마에서 반을 지금 일단 2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이거 이제 퍼플반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퍼플반은 기초가 정말 없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 보려고 만든 클래스이기 때문에 연합반 형태로 진행되고 주 3일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요일날 강제 클리닉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다르고 어쨌든 각 반별로 2개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경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특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반으로 갑니다. 단일반이 아니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중경고는. 근데 그 발표가 빨리 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났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근데 그 전에는 좀 늦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영상 같은 거 찍고 막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 바꿔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도 똑같이 월급이고요. 3월 1일 금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원래 저희가 좀 늦게 개강을 생각했었는데 뭐 뒤에 늦어지게 됐을 때 저희가 뭐 2월달에 어떤 코스랑 좀 약간 문제가 생기고 해서 3월 1일 개강을 할 거고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날짜로 개강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심여고는 아마도 일단은 연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높고요. 그렇게 해야만 레벨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학교별반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심여고는 성심여고 나름의 자체 교재나 부교재가 존재하고 딱 보성여고는 보성여고만의 교재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대비를 거기에 맞춰서 딱 진행이 될 거라서 너무 내신 대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제가 중경고나 성심여고는 저희 학원 자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연도 그렇고 이 두 학교는 어떻게 하면 1등 뭐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게 할 수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 2등급은 무조건 받는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내신에는. 그 학생이 정말 수학을 잘하게 될지는 더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거고 요거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저희가 좀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기출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 1학년 올라갔을 때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이 그 시험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도 클리닉 같은 것도 진행하고요. 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겨울방학에서 오다 특히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교재를 많이 진행하는데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2월 말보다 3월 달에 수학을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2월 초까지는 학생들이 수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2월 막 설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학한 뒷부분을 해요. 다 까먹어요, 앞에 부분을. 그리고 3월 달 되면 애들이 수학을 되게 못하는 상태로 돌아와요. 분명히 얘 되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줬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수학상 앞부분에 대한 학습을 꼭 시키셔야 돼요. 지금 저희도 물론 시킬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저희 학원에서도 계속 진도 나가지만 저도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해요. 앞부분 좀 복습시켜달라. 그래서 하고 셔플 테스트 이게 이제 저희들의 시그니처 표를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얘가 반복이 됨으로써 기본 유형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죠. 근데 이게 빨리 풀어야 돼요.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흔한 일이 많고요. 진짜 학생들 3시간 동안 10문제 풀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앉아있는데 3시간 그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딴짓을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래서 셔플을 많이 해서 학생들 반복할 수 있도록 좀 도울 거고 이 셔플이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쌤도 있지만 더 높은 것도 있고 RPM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단원별로 만들어놔서 좀 학생들이 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요거를 저희들이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만 시킬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다 같이 모아놓고 그냥 대상이 없이 하면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그만두겠죠. 저희들은 방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물론 학생 레벨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셨었죠. 그 6월이랑 5월에 선거 그리고 현충일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대체휴일이 계속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대체휴일을 재량휴업일을 언제를 주냐 이렇게 달랐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날에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특강 형식을 잡아서 아이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학교에 맞게 좀 특화되게끔 그 학교 일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놨고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나간 특강입니다. 5월 26일, 27일, 그다음에 6월 6일에서 현충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부터 이제 휴일이 됐었던 이걸 작년치. 이거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 부모님들 눈에서 사라지게 좀 엄청 도움되는 거 저희 와이프한테 들어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와서 어머님들한테 나간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학교를 맞추는 수업을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위에 자녀분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 정보랑 관련된 부분을 어머님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셔서 못 접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루트를 좀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때마다 네이버에 그냥 학교 알림이 검색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 학교 이름을 치시면 뜨고 뭐 동일한 학교 이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런 도표들도 떠요. 그러면 여기에 세부 사항들이 다 게시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자료들이 떠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라든가 학교 행사 관련된 거라든가 심지어 급식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아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저희는 많이 봐요. 그런데 은근히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길래 이제 이것도 저희 와이프가 이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좀 학교 행사라든가 관련된 정보를 좀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엄청 안 좋아하더라고요. 성적이 뜨는 건 아니니까. 나이스, 성적은 나이스. 맞아요. 나이스도 저희가 이제 보시는 법을 좀 알려드려야지 생각은 하고 계속 준비를 못하는데 은근히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 루트를 잘 모르셔서 미안하다 저희 학생이 좀 못 보이는데 그 부모님들께 좀 그렇게 쉽게 접근할 거 뭐 어머님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성적표를 안 갖고 온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이 성적표 안 갖고 온다고 우리 아이 성적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를 마련해서 뭐 루트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경부는 나이스를 사고 되게 자세하게 나와. 그리고 6월 특별 프로그램. 윈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기 마감이 돼서 2월 친구들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감이 됐습니다. 자습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자습을 윈터가 아예 자습을 안 한다는 학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교실에서 조교를 하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4시 반 이후로는 자습실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벤트를 하면 많이 오고 이벤트를 안 하면 안 오거든요. 안 해서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를 하면 꽤 많은 친구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안 오는 아이들은 정말 소수가 학원을 보고 대부분은 침대에 이불 속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자고 있을 때 다른 아이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배치고사인데 반배치고사 이번에 중경은 안 보는 걸로 전달받았거든요. 중경은 이제 학교 공사가 좀 길어지면서 학교를 활용을 못하니까 서울신문도 아까 하는데 아무튼 중경은 이번에 졸업식도 전쟁 기념관이고 3월 모의고사 학교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배치고사가 없으니까 듣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3월 모의고사, 반배치고사가 3월 모의고사 유형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3월 모의고사라든가 6월, 9월 평가원, 3학년 올라가서 평가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라든가 기간이 내신과 모의고사는 엇박자가 나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을 안 시키는데 학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들은 그 모의고사 성적에 굉장히 집착이 심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좀 커요. 근데 이거는 그 내신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치르는 학년이 된 거고 이제 전국이 다 보진 않습니다. 3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국이 다 보진 않지만 꽤 많은 지역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시 되고 그 부분을 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대수통계, 함수, 기하, 파이널까지 진행을 하는데 100% 중학교 내용입니다. 100% 중학교 내용이고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과정과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는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조금 더 달려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내신 대비 위주로 좀 우리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좀 더 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뒤에서 보여드리는 내신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지호 팀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얘는 꽤나 시그니처처럼 잘 돼서 항상 빡빡하게 마감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 다음에 등급 예측 특강이라고 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미리 한번 이제 매를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고요. 이게 1번부터 해서 번호별로 해서 정오표를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선배들이 치렀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는 중간이지 만들어져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3월 말, 4월 초라면 훨씬 더 잘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미리 선배들에 대한 시험지를 통해서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시간 진행이고요. 1시간 시험 보고 1시간 풀이를 진행하고 해설 강의는 따로 개별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등급 예측 특강. 그리고 요거 아까 얘기 드렸던 3월 모의고사 특강이랑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되고요. 핵심 유형, 시험 유형 특강이고 내신 대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판서식의 문제도 일부 이루어지겠지만 꽤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랑 통합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장님이 진행하십니다. 딱 단원마다 유형을 몇 개를 딱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을 정해서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쭉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테마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5개, 6개 이렇게 정해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용산고 위주로 많이 했었고 또 성과가 좋거나 재원생 수가 많은 때는 그 학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성심여고, 중경고는 두 학교 모두 다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그리고 동아리, 뭐 심지어 밥은 맛있니 맛없니, 뭐 매점은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선배들이 와서 실제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PPT를 다 만들어 와요. 그래서 PPT 띄우고 이제 재원생들 그 학교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동시에 끝나고 나면 Q&A까지 받고 그러고 나면 선배들이랑 얼굴도 마주쳐놓고 이제 알게 되니까 평상시에 이 친구들이 또 조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친분감이 쌓이면 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들 개인 멘토링도 가능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 드렸죠.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정교권 친구가 진행을 해줄 거고요. 중경고 같은 경우에 올해 대학교 1학년 진학한 친구가 진행을